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아, 참, 오늘도 열받는 뉴스 하나 제가 또 갖고 왔습니다. 2018년도 3월 17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내가 넣은 부대도 하면서 앞으로 사라질 육군사단 5곳. 자, 본문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2014년도 국방부는 국방개혁 2030을 발표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반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자, 국방개혁 2030에 맞춰서 뭘 하겠다? 육군사단을 5개를 없애겠다. 전시작전권이 뭐냐? 전시와 평시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과 같은 시기를 평시라고 하지요. 자, 이때는 우리나라 군대는 우리나라가 한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그 순간부터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미국의 진두지 하에 대한민국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하는 말이 전시작전권을 반환하겠다. 이게 공약이죠, 공약. 자,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끝났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2017년도 9월 28일 기사입니다. 이거 보면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기 환수. 아니, 도대체 국가의 안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국민들은 정말 불안해 죽겠습니다. 자, 전세계 국방력 순위입니다. 여기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통계 자료인데요. 자, 2010년도부터 누가 1등입니까? 미국. 자, 현재까지 미국이 명실상부 세계 1등입니다. 미국이. 자, 그러면 한국은 몇 등일까요? 한국.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2010년도에는 12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는 7등, 8등, 9등,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7등,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한국 어디 있어? 11등. 야, 다시 떨어졌네, 이거. 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자, 2010년도에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다가 2016년도에 이렇게 떨어졌네요. 와, 이거 뭐지? 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을 할 때 올랐다가 이렇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7등 유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꼬꾸라지기 시작한 2016년도에 11등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자, 2014년도 9월 12일에 미국과 한국의 군 고위급이 전자권 전환 시기를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이때 나온 이 전자권 조기 환수에 대한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군의 연합 작전 주도 능력이 검증이 돼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색깔이 파란색이네요. 두 번째,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주변 안보 환경 등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전자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여러분, 이런 건 모르셨죠? 저 맨날 한겨레, 우리 민족끼리, 프레시안, 그 공중파, 좌파 언론 매체들만 보면 이런 얘기는 전혀 해주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조건,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시스템 만드는 건데, 저기, 미국에서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그 시스템에 보고 베끼면 되고, 거기에서 주어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주어만 바꾸면 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연합작전의 주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어차피 요식행위이고 문서행위이기 때문에 종이 쪼가리에다가 뭐 적어가지고 갖다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작게 5027이 있었고 또 최근에 많이 알려진 작게 5015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큰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5027은 미국이 전자권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작전 계획이고
최근에 알려진 501호는 한국이 전자권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작전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은 전자권을 전환한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이 문서를 작성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나 같으면 501 딱 갖다 놓고 주어를 미국에서 한국으로만 바꿀 겁니다. 공무원들이 얘들이 하는 일이 그렇죠. 뭐 창의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주도 능력? 어차피 요식행위야. 그냥 문서만 딱딱딱 해서 갖다 보여주면 돼. 보고서만 내면 돼. 뭐가 어려워? 뭐 이거는 뭐 쉽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부터 아주 험난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이 검증됐는가라는 것이죠.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낸 바람에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응?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2017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개지랄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주에 사드 1개 포대, 발사대 6개를 포함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 성주의 사드 1개 포대가 방어할 수 있는 그 범위입니다. 서울 못 지켜줍니다. 지금 서울 사는 사람들. 정말 이 서울 사는 사람들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양에선 평양이 아니고 여기 뭐죠? 북한의 300m 신형 방사표 사정거리가 200km인데 얘는 지금 서울 때리고도 남습니다. 지금 때리고도 남아요. 평택, 계룡대까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네요. 자, 두 번째 조건. 전자권 환수 두 번째 조건.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도 능력이 검증되겠습니까? 저거 사드포대 하나 가지고도 저 지랄 난리를 폈는데 저거 한 대로도 지금 부족합니다. 서울이 방어가 안 되잖아요. 서울이. 따라서 전자권 환수 조건 두 번째. 검증 실패. 완전 실패. 공무원들이 이 요식행위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페이퍼워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백날 해봤자 국가의 안보는 종이 쪼가리로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 쪼가리로. 참나. 더 이상 진짜 입이 아픕니다. 정말로. 이 머리 나쁜 공무원들. 자, 게다가 세 번째 조건. 주변 안보 환경의 개선. 여러분, 지금 주변 안보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북한은 2017년도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을 하면서 핵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자, 미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미연합 상륙훈련에 미국의 대형 상륙함이 첫 참가한다.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 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죠? 인원. 자, 어딨지? 인원이. 자, 여기 있습니다. 작년엔 한미 해병대원이 전부 2,000명이었지만 미국 측 참가 인원이 늘어나 5,000명. 자, 2배 이상. 자, 그리고 중국 보실까요? 중국은 2017년도 4월 4일 기사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상륙을 할 해병사단을 창설했다. 자, 여차하면 한국에 와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요이 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일본에 관련된 기사, 뭐 일본이 개헌을 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건 많이 보셨지만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이런 기사는 못 보셨죠? 게다가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최고의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사 옵션까지 쓰겠다라는 말. 자, 그리고 미국의 군사안보보좌관 후보 영순이 이제 곧 지명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존 볼턴. 자, 이 사람이 하는 발언들 보십시오. 자,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사기를 치면 후세인 꼴이 될 거다. 후세인.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북폭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가겠다. 그 다음에 선제 북폭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고요? 이 사람 존 볼턴이 한 말입니다. 존 볼턴이 누구냐고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후보 영순위. 자, 그냥 후보로만 있는 게 아니고 곧 아마 지명이 되지 않을까. 곧 지명될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마이크 폼페오가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곧 존 볼턴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 문제가 일단락 지금은 좀 약간 대화 분위기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뭔가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이 본격적으로 이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존 볼턴이 기용이 되면서 본격적인 북한 마사지 작업에 돌입하는 신호로서 존 볼턴이 지명되지 않을까.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전작권 환수 조건 3가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이거 페이퍼워크죠? 이거 문서 작업입니다. 이거는 정말 장난이에요. 장난, 문서 작업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부터는 진짜입니다. 뭐냐? 국가안보는 문서 쪼가리로, 종이 쪼가리로 지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능력이 검증돼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능력이 검증되는가? 자, 검증 실패. 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다음 세 번째, 주변 안보 환경이 개선되었는가? 개선되기는 개뿔. 최악의 상황으로 매일매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자, 이것도 실패. 자, 게다가 제가 서두에서도 보여드렸듯이 2016년도 기준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몇 등입니까? 11등입니다. 옛날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초기 때는 7, 8등 했습니다. 7, 8등. 평균 8등. 니들이 그렇게 전작권을 환수하고 싶으면 대한민국의 연합 주도 능력, 그 뭐가 있습니까? 물론 페이퍼워크도 있겠지만 국방력도 한 가지 그 검증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력이 11위에 가 있으면 안 되지. 최소한 니들이 욕하는 우파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보다 국방력을 또 높여놓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만 전작권 환수에 설득력이 생기는 것이지, 국방력은 막 이따위로 지금 내팽개치고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대한민국이 연합주도 그 작전 그 주도 능력을 입증시키겠다? 한가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켜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육군 5개 사단을 없애겠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방 안 빼고 있는 전 보궐 정부가 어떠한 명분으로 지금 이런 지랄들을 하고 있습니까? 2020 국방개혁 발표하고 전시 작전권을 반환받는 시기에 맞춰서 이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금 이렇게 엄중한 일촉즉발의 한반도의 그 전쟁 위기 상황에서 자국의 군대를 오히려 강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없애는 그 이유가 뭐냐, 니들 도대체? 여러분, 그거 저는요 진짜 이게 데자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젊은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한국 군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었냐면, 이렇게 장병의 절반이 휴가나 외출을 갔다. 군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런 군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침을 당해주기 위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지 않나. 한국 내부, 당시 남한의 군부에서. 뭐야, 그때랑 똑같잖아 지금. 6.25 때 전쟁 나기 바로 직전에 군부가 군사적 기강이 해이해져 있었던 그런 것과 스스로 이 자국의 군대를 약하게 하는, 무력화하는 이런 조치들, 똑같잖아. 전쟁 나기 바로 직전이잖아. 응? 열받잖아. 자, 이제 앞으로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보병사단 첫 번째.
제8 기계화 보병사단, 그 오뚜기 부대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인상 깊은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오뚜기 부대의 경례 구호는 육군 표준 구호인 충성이 아니라 돌격을 붙인다고 합니다. 돌격. 아, 돌격. 어디로 돌격하겠습니까? 남쪽으로 돌격하겠습니까? 북쪽으로 돌격하겠습니까? 당연히 북쪽으로 가겠죠. 누가 보기에 굉장히 기분 더러운 구호일 겁니다. 누구들이 보기에. 어딜 감히 돌격해? 이거지. 충성을 해야 되는데 돌격 이러면 이제 쟤네들이 보기에 기분이 나쁜 거지.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게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제11 기계화 보병사단. 여기 보면 이 방패에 있는 이게 11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11 기계화 보병사단, 아까 그 제8 기계화 보병사단, 이게 둘 다가 기계화 보병사단이죠. 뭔가 제가 사실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딱 제목만 봐도, 이름만 봐도 기계화 하니까 뭔가 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때 제일 야전군 유일한 기계화 보병사단이었다라는 걸 봤을 때 아까 그 8 기계화 보병사단과 11 기계화 보병사단은 왠지 좀 이쪽 분야에서 전투력이 센 부대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혹시 뭐 첨언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없어지는 데가 제23 보병사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요. 동해안 경비사령부 예하에 있다고 합니다. 강릉 지역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결과 지역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1998년도에 제23 보병사단을 재창설하였다. 강릉에 그 간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사단인데 이것을 없애겠다? 자, 간첩 마음 놓고 들어오십시오. 이거죠. 간첩 마음 놓고 들어오십시오. 강릉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아무리 종북 주사파 빨갱이 정부라고 해도 진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 중요한 보병사단을 왜 없애냐고. 더 강화를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자, 그럼 기계화 보병은 뭐고 그냥 보병은 뭐냐. 자, 이 사진이 단적으로 기계화 보병을 나타내주는 사진입니다. 보병은 이런 그 장갑차를 타지 않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장갑차나 이런 기갑차나 이런 것들을 타고 이동을 해서 적군의 침투해서 싸우는 그런 보병을 기계화 보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딱 보기에도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장갑차를 타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딱 봐도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병에서 기계화 사단으로의 업그레이드 과정. 자, 그래서 기존의 보병 부대보다 기계화 사단, 기계화 보병이 좀 더 전투력이 강한 부대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병사단의 기동성을 부여하는 첫 번째 단계가 차량화 보병, 트럭 등 자동차를 이용하여 기동력을 발휘하는 부대 사단이며 장갑 차량을 이용하여 생존성을 부여하는 단계가 기계화 보병사단이다. 문재인 보궐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방편으로 없애는 5개의 사단 중에 4번째입니다. 제26 기계화 보병사단, 또 기계화 보병사단입니다. 자, 위에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이 첫 번째 것도 기계화 보병사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기계화 보병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 강릉의 간첩을 지키는, 동해안의 간첩을 지키는 그러한 사단을 또 없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기계화 보병사단입니다. 자, 없애는 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5개, 28 보병사단, 이건 이따가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26 기계화 보병사단을 보면, 자, 제 26 기계화 보병사단, 여기 특징 중에 가장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많은 것 중에 다 쓸데없고요. 여기 5번 기타 요런 거 살짝 귀퉁이에 접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로 침투할 때, 이거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일이죠. 침투로 했던 부대인데 덕분에 이 라인에 있던 부대장들이 줄줄이 모가지를 당했다.
당시에는 예비사단이만큼 기계화 부대로 개편되기 전까지는 당시 8사단, 11사단처럼 상당히 훈련이 많고 군기가 센 부대였다. 자, 이 상당히 훈련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26사단은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부대였구나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밌는 사실이 여기 8사단, 11사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6사단, 이거 다 뭡니까? 이번에 없어지는 데입니다. 없어지는 데. 8사단, 11사단, 26사단 얘네들 다 군기가 세고 전투력이 강한 그런 부대들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밑에 80년 8월부터 실시된 삼청교육대를 설치한 몇 안 되는 사단 중에 하나다. 삼청교육대를 설치한 몇 안 되는 사단 중에 하나다. 자, 이 26 기계화 보병부대가 왜 없어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겁니다. 80년대에 삼청교육대를 운영했었던 이유가 한 가지 또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나는 이것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저과대 하는 거 보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6 기계화 보병사단의 구호를 한번 보실까요? 공격입니다. 공격. 충성이 아니고 공격. 자, 이렇게 26 기계화 보병사단의 구호를 통해서 야, 역시 제 8, 11, 23, 26 이런 곳들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긴장감이 높은 그런 보병사단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28 보병사단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8 보병사단의 구호는 무적태풍입니다. 무적태풍. 야, 이것도 무섭죠? 제28 보병사단의 특징, 기계화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사단인 것이 뭐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대한민국 육군의 보병사단으로 경기도 연천, 최전방, 중서부 전선을 담당하고 있고 GOP 철칙사단으로 전방사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낮지만 여기 보십시오.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하는 부대다. 전략적 요충지.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때 530 GP 사건, 이상한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북한이 폭탄을 터뜨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막 한국 측에서 한국 정부에서 막 이상하게 덮은 그런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여기라고 합니다. 전략적 요충지다라고 하면 여기 철책선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중에 어딘가가 가장 약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점이 되는 그 530 GP를 관할하고 있는 여기 28 보병사단, 이 사단을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면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북한에서 다 이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다 밀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보병사단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해야지. 왜 이렇게 없애는 겁니까?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28사단 좌측엔 25사단이 있고 우측엔 5사단이 철책을 지키고 있고 그 아래에는 26 기계화 보병이 있다. 자, 근데 이번에 없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최전방, 가장 전략적 위치를 방어하고 있는 28사단 없애고요. 자, 이 중간에서 이렇게 얘네들은 이 28사단을 좌우에서 지원하는 애들이고 또 후방에서 이 28사단을 지원하고 있는 26 기계화 보병. 자, 이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참 어떡하면 좋아. 자, 지도로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기 철책선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서, 이 연천 여기에서 가장 지역 요충지인 이곳을 28사단이 지키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5사단, 왼쪽에는 25사단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그 밑에 여기에 26 기계화 보병대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얘네가 보병대가 일단 막고 있으면 이 기계화 보병대가 밀고 올라가서 이걸 치는 거 아닙니까? 딱 봐도 그림이 나오는구만. 내가 봐도 군대를 안 간 내가 봐도 그림이 나오는구만. 자, 그러면 얘를 무력화시키고 이 기계화 보병을 무력화시키면 얘를 뭐 하려고?
어? 25사단하고 5사단 가지고 지금 이거 북한에서 이렇게 뚫고 내려오면 뭐 하려고 얘네 둘 가지고. 진짜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비슷하게나마 지도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 위치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니고요. 자, 대략 이런 위치로 이 사단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 통폐합되고 없어지는 그런 5개의 사단, 그게 바로 28, 26, 8, 11, 23, 자, 여기입니다. 자, 23 보병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가 강릉 이쪽에 있습니다. 자, 옛날부터 이 무장공비하면 이 강릉 무장공비 사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때 어렴풋이 그런 뉴스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철책선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간첩이나 무장공비들을 방어를 해왔는데 그 보병사단을 없앤다는 겁니다. 지금 그 보병사단을. 그리고 28 보병사단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략적 요충지다. 자, 그러면 북한에서 이렇게 뚫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그러면 이 26기계화 보병사단, 8기계화 보병사단이 이렇게 지원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아, 진짜 여자인 나도 보이는구만. 그런데 이거 무너뜨리고 이거 무너뜨리고 이거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서울까지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 기계화 보병사단 이쪽으로는 뭐 이쪽도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어디냐? 춘천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얘가 또 여기를 또 지원 나가지 않겠습니까? 얘가 맞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뚫려버리면 여기도 없어지면 이렇게 오십시오. 서울까지 무사히 오십시오. 이 길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도 오고 이렇게도 오고 또 이쪽으로도 강릉으로도 들어와서 여기 이쪽 원주를 통해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자, 이렇게 문재인 주사파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이거는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전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자권을 조기에 환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정책이죠. 이거는 단순히 뭐 국방계획 2030의 전자권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렇게 하는 거다, 국방력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거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주변 한반도 주변의 전쟁의 긴장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면 문재인 보궐정부, 주사파 정부는 왜 이 지랄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6.25 전쟁 관련 이상한 점들, 장병의 절반이 휴가나 외출, 이때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때랑 똑같아요. 평화를 그렇게 외치지만,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그렇게 외치지만 이거는 지금 자꾸 전쟁을 부르는, 심지어 북한의 군대를 불러 모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정확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25 때 전쟁 나기 직전과 똑같다. 문재인 보궐정부, 이 주사파, 이 저하되는, 한마디로 국가의 빗장을 그냥 이렇게 열은 겁니다. 열은 겁니다, 지금. 응?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열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제는 제가 이제 막 노래도 부르고 만주가 찾아오면 막 이런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 오늘은 진짜 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다가, 이 지도 보다가 진짜 정말 뒷목이 뻐근합니다. 뻐근해. 자, 그렇다고 우리가 머리를 타조처럼, 저 타조년처럼 머리를 땅에다가 박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극복하십시오, 여러분.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암 걸릴 것 같은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극복하셔야 되고요. 또 혼자만 알지 말고 주변에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상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진짜 다시 한번 전쟁의 사단이 날 것 같다. 이거는 굳이 트럼프가 북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내부적으로 문재인이 북한의 군대를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닦아놨다. 길을 닦아놨다. 여러분 이렇게 닦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렇게 닦아놨다. 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관점에선 봤을 때는 아이씨 북한 껌입니다. 껌. 여러분 아시죠? 들어왔다? 다 죽습니다. 작전권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5027 계획 아직 지금 미국의 주도 하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대형 상륙함을 갖고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5027 작전 계획, 자,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5027 작전 계획이 뭐였습니까? 미국의 전작권 하에 진행되는 작전 계획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진짜 여러분 뭐죠? 신의 지팡이 아시죠? 신의 지팡이. 미국에서 부인도 인정도 안 하는 그 신의 지팡이 아시죠?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지구상엔 싸울 적이 없어서 외계인하고 싸우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제 그런 나라가 어쨌든 현재 상황이 지금 안 좋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북한이 저렇게 치고 들어온다? 그 날로 죽는 겁니다. 쟤네들은.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물론 굉장히 소름 끼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인 관점에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쟤네들은 껌이고요. 한입거리도 안 되고요. 그러나 다만 이 내부적인 경각심을 갖는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이 저가대의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적화 전략?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점을 제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오늘 좀 많이 겁을 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많이 겁을 먹으셨죠? 자, 겁먹으라고 제가 자극을 받으라고 일부러 제가 세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겁을 많이 드렸죠? 제가 겁을 줬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시고 자 우리에게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더욱더 이 한미동맹에 대한 감사함과 또 굳건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우리의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기회로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 한미동맹 영원히 자유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여러분 방첩 멸공 방첩 자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